사람들은 고대인을 원시적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도구, 기본적인 방법, 무식한 힘,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땅 위로 돌덩이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 하지만 터키의 göbekli tepe를 걷는 순간 당신의 교과서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1만 1000년 전, 금속 도구도, 도기도, 농업도, 문자도 없던 시대. 오직 수렵 채집인들이 어떻게 높이 5m가 넘는 석회암 기둥을 조각하고 50톤이 넘는 돌덩이를 옮겨 완벽한 원을 만들고 그 전체를 수톤의 흙 아래 묻어버렸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은 터키 남동부에 있으며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대기에도 인간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레바논의 발베크에는 여전히 채석장에 그들이 잘라낸 채로 놓여 있는 거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남쪽 돌이라고 불리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1242톤. 그리고 그 아래 2014년에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잊혀진 돌이 있습니다. 1650톤. 이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매끄러운 표면으로 정밀하게 조각된 30만 파운드의 단단한 암석입니다. 채석장은 유피테르 신전에서 800m 떨어져 있으며 그곳에는 삼지창석이라고 불리는 3개의 돌이 기초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800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길이가 19m, 높이가 4.2m, 두께가 3.6m입니다. 험준한 지형을 넘어 산 위로 옮겨졌습니다. 6m 상공으로 들어올려졌고 그 틈새가 너무 좁아서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모르타르도 없고 실수할 여지도 없습니다. 로마 전체에서 가장 큰 석재블록의 무게는 53톤으로 삼지창석 하나의 무게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은 발베크에 비하면 조약돌처럼 보이는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발베크에서 최소 1만 1000년 전부터 인간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초석은 로마인들이 그 위에 작업한 것과는 다른 절단 기술을 보여줍니다. 다른 결합 방법, 다른 통합 패턴. 로마인들은 제국 전체에 걸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스페인의 송수로, 프랑스의 다리, 브리타니아의 성벽을 기록했지만 로마에서 2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장 인상적인 공학적 업적이었을 것에 대해 어떻게 건설했는지 설명하는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베크에서 로마식 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초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비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는 3개의 거대한 돌이 부분적으로 조각된 채로 놓여 있는데 마치 작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이 돌들을 채굴했다면 왜 완성하지 않았을까요? 왜 더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더 작은 블록으로 쪼개지 않았을까요? 그레이엄 행콕은 로마인들이 왔을 때 이미 퇴적물 아래에 묻혀 있었고 로마인들은 이미 고대였던 플랫폼 위에 건설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고대 유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지식의 흔적을 찾아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잉카인들은 지진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석벽을 건설했습니다. 석회암 블록을 어찌나 정밀하게 맞췄던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지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553년 스페인의 정복자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오는 황제 파차쿠티가 2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요새를 건설하도록 명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연대기 작가 후안 데 베탄소스는 쿠스코 재건에만 5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잉카인들은 미타라고 불리는 노동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이는 15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동원된 막대한 노동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짜맞춤이 가능했을까요? 잉카 석벽의 블록들은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표면은 모르타르나 간격 없이 넓은 면적에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12개의 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면은 복잡한 곡선으로 다른 블록과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놀랍게도 석회암 표면에는 망치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석회암은 충격을 받으면 탄산칼슘이 하얀 점으로 변성되는데
삭사이와 망의 모든 블록에서 수천 개의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더 큰 망치 자국이 보이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거친 도구를 사용하여 돌덩이의 형태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것입니다. 못닥이 된 모서리에는 더 작은 점들이 보이는데 이는 정밀한 작업을 위해 더 섬세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벽의 기초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날카로운 작은 자갈 조각들이 흙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돌을 쪼아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카인들은 쿠스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루미콜카에서 석회암을 채굴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롤러, 지렛대,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끄는 밧줄을 이용하여 돌덩이를 운반했습니다. 스페인 연대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기 작가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정밀함입니다. 12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진 블록을 어떻게 그토록 틈새 없이 맞출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것일까요? 단순히 숙련된 노동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사관들은 여기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 안토니오 로사노 로드리게스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고학 학술지 앤티쿼티에 실린 이 연구는 스페인의 맹가 고인돌, 기원전 3800년에서 3600년 사이에 건설된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이 마찰, 무게중심, 그리고 힘의 분산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150톤에 달하는 거대한 덮개돌을 정교한 아치형으로 깎아냈습니다. 이 아치형 구조는 마치 쐐기돌처럼 작용하여 힘을 지지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무려 6000년 전에 나타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연구진은 이 건축물이 거석 구조물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들이 돌을 기념비로 변환시켜 거의 6000년 동안이나 존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95년부터 게베클리 테페 발굴을 이끌면서 기둥을 옮기는데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라파누이, 즉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운반에 대한 토르 헤이에르달의 실험을 참고 자료로 인용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T자 모양 기둥과 비슷한 크기의 모아이 석상 하나를 조각하는데 20명이 1년이 걸렸고 15km를 운반하는 데는 매주 50명에서 75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슈미트는 또한 1917년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에서 525명이 거석을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텔아비브 대학교의 길 하클레이와 아비 고퍼가 케임브리지 고고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베클리 테페 자체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밧줄과 물 혹은 다른 윤활제를 사용하여 7명에서 14명 정도의 인원으로도 기둥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석기 시대 비토기 시기 B에 해당하는 모든 노출된 구조물은 12명에서 24명의 인원이 4달 안에 건설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미트의 추정치와 실제 실험 결과 사이에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을 거대한 국가적 사업이 어째서 불과 10여 명의 소규모 전문팀으로 축소될 수 있었을까요? 발굴 현장에서는 첫 해에만 3,000개가 넘는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규석심, 조각, 도끼, 칼날, 드릴, 스크레이퍼, 화살촉 등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유적지 전체에서 7,000개가 넘는 숫돌이 발견되었고 석재 망치와 규석 칼날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기원전 9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다른 유적지에서도 발견된 것과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슈미트에 따르면 괴베클리 테페의 경사진 암석 지형은 석공에게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선사시대 석공들은 규석 도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석회암 노두를 깎아내어 기둥의 모양을 현장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둥을 수백 미터 떨어진 정상으로 옮겨 수직으로 세우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래된 것 근처나 위에 또 다른 원을 배치했습니다. 하클레이와 고퍼의 연구에 따르면 괴베클리 테페의 세 주요 건축물을 그 중심점을 통과하는 선으로 연결하면 거의 완벽한 정삼각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기하학적 설계에 따라 위에서부터 함께 계획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 하나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구조물을 모두 함께 계획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한 노동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는 특정 능력과 계획 관행, 예를 들어 기하학 사용 및
평면도 공식화와 같은 것들이 전통적으로 궤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시기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명시합니다. 결과는 초기 신석기 시대의 주요 건축적 변화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지식 기반의 하향식 프로세스였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축 계획 방법은 후기 구석기 시대와 초기 신석기 시대의 레반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몰타의 거석 신전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여겨집니다. 일부 구조물은 기원전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요. 스톤에이지는 아마도 가장 유명할 텐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건설되었고 기원전 2200년경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깥쪽 원을 이루는 사르센 석재는 하나하나가 약 25톤에 달합니다. 가장 큰 힐스톤은 약 30톤이나 되죠. 수직으로 세워진 사르센 석재 위에 가로로 놓인 임방석은 각각 약 7톤이며 지상 4m 높이까지 들어올려졌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톤에이지 언덕에 사람이 거주한 가장 오래된 흔적은 서기 900년경으로 추정되지만 이 기념물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사르센 석재는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말버러 인근 채석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작은 청석은 남서 웨일스의 프레셀리 힐스에서 가져왔는데 그 거리가 약 140마일에 달합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 걸쳐 돌을 옮기려면 정밀한 계획, 조직, 그리고 공학적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됩니다. 연구자들은 3차원 인쇄된 형태와 석고를 사용하여 스톤헨지의 1:12 축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의 스톤헨지 형지 형태에 맞춰 157개의 돌을 제작했는데 이는 오늘날 남아있는 것보다 대략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은 각 복제품에 셀룰로스 스프레이를 뿌려 돌의 음향 특성을 맞춘 다음 축척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정상보다 12배 높은 초음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음향 챔버에서 모형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재 반사가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0.64초의 잔향 시간과 4.3데시벨의 음성 증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차이는 약 1데시벨입니다. 10데시벨 증가는 음량의 2배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증폭은 의사소통을 훨씬 용이하게 했을 것이며 특히 화자가 청중을 향해 섰을 경우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음향 증폭은 오직 석재원 안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청중보다는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했으며 외부 청중의 시야는 가려졌을 것입니다. 기념물을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의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었거나 허용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마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연구자에 따르면 청석의 중앙 말굽 모양 원형 배열이 돌을 배치하는 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헨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음향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과 음악이 증폭되고 잔향이 일반적인 주거 공간보다 오래 지속되며 소리가 내부에 머무르고 외부 소음이 억제되는 공간. 가장 가까운 자연적 대응물은 동굴이나 깊은 협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다룰 줄 알았던 걸까요? 스톤헨지는 단순한 종교적 기념물을 넘어 고도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의 기하학적 설계를 다룬 2024년 앤티큐리티 학술지 로드리게스 논문과 맹가 고인돌 건설에 담긴 6000년 전 사람들의 물리학적 직관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스톤헨지의 음향 모델링을 상세히 다룬 2020년 저널 오브 아키올로지컬 사이언스 학술지 쿵 논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수년간 유적을 측정하고 실험하며 기록해온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정보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블록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면처리, 둥근 모서리, 회전 지점, 손잡이, 그리고 서로 맞물리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럴 영상에서 보듯 단 두 사람이 한 손으로 이 거대한 블록들을 손쉽게 밀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블록을 회전시키고 흔들고 함께 거닐고 기울이고 굴렸습니다.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한 기사에서 정확하게 묘사했듯이 놀라운 용이함과 정확성을 달성한 것입니다. 비밀은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균형과 지뢰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리학을 활용하도록 돌 자체를 가공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각 블록은 무게중심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점을 살짝 밀기만 해도 25톤이나 되는 블록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소한의 힘으로도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은 모서리를 번갈아 회전시키면서 평평한 표면 위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냉장고를 바닥 위로 옮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페루의 오얀타이탐보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돌블록 윗면에 특징적인 L자 및 U자 모양의 홈을 발견했습니다. 이 홈들은 작은 지진이 발생하여 블록이 수평으로 움직이더라도 위에 놓인 블록들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잉카인들의 건축물에는 지진공학이 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각형으로 연결된 형태 자체가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진이 닥치면 불규칙한 모양 덕분에 블록들은 약간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직선으로 연결된 직사각형 블록은 응력 집중 지점을 형성합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다각형 블록은 응력을 여러 접촉면으로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기초층은 다른 어느 곳에 있었다 해도 놀라운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신전 복합체의 가장 높은 곳에는 600톤에 달하는 모놀리스, 즉 외돌기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의 돌들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건설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삼지 창석을 먼저 놓고 그 아래에 기초를 쌓으려고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를 먼저 건설한 다음 삼지 창석을 놓고 그 위에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구조적 하중 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그 위에 있는 로마 신전의 무게를 견뎌야 했는데 그 신전 자체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현재 주피터 신전의 기둥 6개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각 기둥은 거대합니다. 아키트레이브와 프리즈 블럭은 각각 60톤에 달합니다. 모퉁이 블럭 하나는 100톤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면에서 18m가 넘는 높이까지 들어 올려졌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로마인들이 크레인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대의 크레인이 함께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크레인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로마 시대 크레인은 약 6톤, 어쩌면 10톤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설계를 통해 80대의 크레인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작동해야 800톤의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기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치, 수도교, 도매의 달인이었습니다. 콘크리트의 달인이었지만 제국 내 다른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돌들을 옮기는 데는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발베크에서 가장 큰 석재인 엘 히간테는 무게가 약 1600톤으로 추정되며 채석장의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돌들을 다루고 그토록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고대 유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자 토르 하이에르달과 체코의 기술자 파벨 파벨은 1950년대 중반과 1990년에 모아이 석상이 채석장에서 그들의 플랫폼까지 이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칼 리포와 테리언트는 그들의 저서 걸어다니는 석상들에서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툭 튀어나온 배와 D자 모양의 밑면을 가진 미완성 석상의 형태는 사람들이 석상을 좌우로 흔들면서 앞으로 기울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냉장고를 바닥에서 흔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이고 넘어지는 것을 붙잡습니다. 석상들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흔들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실험 결과는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연구팀은 바퀴, 롤러 또는 거대한 썰매 없이도 석상을 플랫폼까지 몇 킬로미터 동안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서기 9세기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암 덩어리가 채석된 곳은 31마일에서 43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90%에서 95%의 석재 덩어리가 440파운드에서 660파운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앙코르와 채석장을 연결하는 운하를 확인했습니다. 크메르인들은 특히 우기에는 뗏목을 사용하여 석재 덩어리를 도시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기에는 석재 덩어리를 조각하고 조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석재 덩어리가 건설 현장에 도착하면 노동자들은 나무 롤러 위에서 짧은 거리를 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서화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의 차이에 주목해 주십시오. 400에서 600파운드와 800톤 이상을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800톤의 돌을 뗏목으로 운반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통나무 위에서 굴릴 수도 없습니다. 물리학은 선형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시에사는 또한 이전의 유명한 문화와 관련하여 와리의 옛 수도인 우아망가의 와리 유적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티와나쿠와 와리는 모두 잉카의 중요한 선구자였으며 그들만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에사는 잉카인들이 티와나쿠의 벽을 건설하는데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코리칸 차와 오얀타이탄보의 벽에서 금속 죄세를 실험했는데 이 기술은 푸마푼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 스스로도 이전 건축가들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수되고 적용되고 때로는 재발견되었습니다. 질문은 고대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지혜의 단편적인 조각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의 진정한 능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식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길이가 약 25m에 달하고 높이는 2.7m에서 3.5m, 폭은 3.5m에서 5.4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방에는 32개의 거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덮개돌은 무게가 약 150톤에 달하는데 이는 유럽의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석재 블록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석블록에 보존된 화석, 조개 껍데기, 그리고 각종 흔적들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 외부 경사로를 통해 운반되었다는 기존의 추정과 달리 이 구조물이 건설되는 동안 운반되어 제자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교적 무른 석회암과 사암 블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대한 경사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돌보다 훨씬 단단한 사암 여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덮개돌입니다. 이 돌의 윗면은 섬세한 곡선 형태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쐐기돌처럼 작용하여 힘을 지탱하는 수직돌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기술이 기원전 38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신석기 시대 건축 기술이 원시적이라는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호세 안토니오 로사노 로드리게스는 이 연구 결과가 신석기 사회에 대한 대중적, 학문적 이해 모두에 오랫동안 깔려있던 원시적이라는 생각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정밀하게 맞물리는 각도와 깊은 안반 기초를 발견했는데 이는 32개의 거대한 돌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직관적으로 질량 중심의 마찰과 힘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거대한 블록을 이동시키고 배치했습니다. 돌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도와 자연적인 층 배열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었습니다. 이 고대 건축가들은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기 거석, 과학 설계 및 건설 분야의 달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돌을 거의 6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늘날까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념물로 변모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료과학은 이론적인 연습이 아니라 실용적인 응용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방정식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시험하고, 개선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적절하게 모양을 만든 돌은 최소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연결은 지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계된 기초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잃어버린 방법론입니다. 자, 이제 게베클리 테페 건설 일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봅시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9600년경부터 기원전 8000년까지, 즉 1600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의 구조물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건설하고, 개선하고, 실험하고, 배우며 지식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가장 초기의 원형 구조는 기둥들이 방사형으로 배열된 T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후의 원형 구조는 직사각형이지만 여전히 T자 형태의 기둥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높은 기둥들은 공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형 건축에서 직사각형 건축으로의 전환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하클레이와 고퍼의 연구는 이러한 전환이 지식에 기반한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기하학적 계획을 이해하는 전문가, 여러 구조물에 걸쳐 정삼각형을 배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죠. 남쪽 돌은 1990년대에 발견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작업의 여러 단계에서 버려졌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마감을 보여주지만 모두 동일한 절단 정밀도, 동일한 매끄러운 표면, 동일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보여줍니다. 품질은 저하되지 않고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 기간이 짧아 작업이 갑자기 중단되었거나 기술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후대의 작업자들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후에도 초기 작업자들의 품질에 필적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나리오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은 단시간에 막대한 노동력과 자원을 동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긴 기간은 후대의 작업자들이 초기 작업자들의 품질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지식 전달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가능성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기술을 유지하고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재 가공 기술의 정교함이 눈에 밟힙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특정한 방법론, 즉 그들만의 고유한 비밀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토엔지의 음향적 특성이 설계의 주요 요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을 겁니다.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소리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불과 협곡을 경험하면서 특정 돌의 배치가 특정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음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속성을 인식하고 감상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소리를 통해 의례적 경험을 강화하는 구조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0.64초의 잔향 시간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보다 길지만 교회나 콘서트홀 같은 대형 실내 공간보다는 짧습니다. 이는 음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음악의 따뜻함과 존재감을 더하는 데 최적의 길이입니다. 4데시벨의 증폭은 극적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과 편안하게 듣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중앙광장에서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의식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스토엔지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음향 효과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소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설계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소리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인간의 감각과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소리를 물질처럼 다루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형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잃어버린 지식의 편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과학이 밝혀낸 음향학적 원리를 이미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의례에 통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엔지리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조작하려 했던 고대 문명의 정교한 실험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중심점은 이미 계산되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의 건축가들은 시험 삼아 돌 조각을 깎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양이 쉽게 움직이는지, 어떤 모양이 그렇지 않은지를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석공 장인은 경험을 통해 돌덩이를 어떻게 다듬어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을 테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지혜는 점점 더 축적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정치적인 몰락이나 정복으로 인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잉카인들은 티와나쿠와 와리 문명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이 잉카 제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이 지식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실라소 데라베가는 1609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인디언들이 돌을 다듬는 데 드는 비용, 노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벽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옮기기에는 너무 큰 돌덩이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식민지 건설의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잉카 석공들의 죽음과 함께 살아있는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 각자는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였던 셈입니다. 건조한 땅에 묻힌 돌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11,000년 동안이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기술을 재현할 수는 있지만 문화적 맥락까지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볼 뿐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돌을 다루는 방식 속에 담겨 있던 더 심오한 철학, 우주관까지 함께 잃어버린 것일까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연마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창조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고고학자 이언 호더는 이러한 사실이 사회 문화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농업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건축 프로젝트 자체가 정착을 강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농업이 건축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 농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기념물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뛰어난 지능이나 조직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의 기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수수께끼는 이제부터 더욱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발베크에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건설하면서 기존의 플랫폼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로마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기록이 없다는 점 또한 서변치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인상적인 건축물을 세울 때면 반드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발베크크에서 그들은 신전을 지었다는 공적은 자신들에게 돌렸지만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그저 사용했을 뿐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건축가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었습니다. 전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전설들은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기술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재현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MIT의 과학자들은 콘크리트 블록을 설계할 수 있고 실험 고고학자들은 돌의 복제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었던 축적된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일까요? 스페인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건축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로마가 건설되기 무려 2400년 전에 이미 아치 구조의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쇠깃돌을 깎아 아치형 윤곽을 만들어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 기둥돌에 분산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면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특별한 방식을 알아냈고 다양한 실험을 거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낸 후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 지혜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곡물 분쇄용 맷돌, 삭사이 와망의 석조 건축에 사용된 망치, 그리고 맹가에서 출토된 부싯돌 도구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결코 원시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에 적합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돌을 다듬는데 반드시 금속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단단한 돌을 사용하여 더 무른 돌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실제로 부싯돌은 석회암보다 단단하며 안사람 역시 석회암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섭노감은 화강암보다 단단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섭노감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가공했습니다. 실험 고고학은 이미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즉,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식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문화적 배경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스페인 맹가에 있는 지디아치에 대한 기록은 1924년에 이미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관찰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대 건축가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배우고 있으며 그들의 이해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대인들은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제약과 재료의 한계 속에서 작업한 매우 정교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막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옮기기 버거운 돌들을 그들은 옮겼으며 현대 도구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기념물은 수천 년 동안 굳건히 서 있는 반면 우리가 지은 건물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돌들을 정확하게 자르고 다듬고 운반하고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도구와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고 보존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 지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조각되었고 부분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결국 버려졌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한 가지 이론은 돌의 한쪽 모서리 부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운반 중에 손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정치적 격변, 경제 붕괴, 정복, 자원 고갈 등 다른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이 돌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기에 이토록 거대한 돌을 조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000톤이 넘는 돌을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조각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식은 존재했고 능력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계획은 중단되었고 돌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잃어버린 능력의 증거 또한 버려진 채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증거들이 더 깊이 묻혀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시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돌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채석장은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작업들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각각의 돌은 활용된 지식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돌은 계획, 기술, 그리고 조정 능력을 보여줍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톤헨지의 푸른 돌들은 웨일스 프레셀리 언덕에서부터 14마일 떨어진 솔즈베리 평원까지 옮겨졌습니다. 강에서는 뗏목을, 육지에서는 썰매를, 통나무, 밧줄, 그리고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운반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나무 롤러를 사용하여 하나의 푸른 돌을 옮기는데 50명의 인원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톤현지에는 80개의 푸른 돌이 있습니다. 이는 5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운송에만 160주, 즉 중단 없이 작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3년이라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르센 석재는 더 무겁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가져왔지만 여전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각각 25톤에 달하는 사르센 석재 30개가 바깥쪽 원을 이루고 안쪽에는 15개의 삼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석과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더라도 총 45개의 사르센 석재가 사용된 셈입니다. 돌 하나당 50명이 동원되어 2주 동안 작업한다고 가정하면 사르센 석재 운반에만 90주,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 돌들을 세우고 모양을 다듬고 맞추고 장부와 장복구멍으로 연결하고 인방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금속 도구 없이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지식은 초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식이 시간, 인내, 그리고 기술과 함께 체계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가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는 어째서 우리가 그 방법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고대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복과 몰락은 지식의 사슬을 끊어놓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유럽은 1000년 동안 콘크리트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잉카 제국이 무너졌을 때 페루는 정밀 석조술의 완전한 방법론을 상실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가 버려졌을 때 그 건축과 매장의 원인이 되었던 지식 또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폐허를 발굴하고 돌을 연구하며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지만 마지막 장인이 마지막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결코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톤헨지를 스캔하여 완벽한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 수 있고 촉청 모형을 제작하여 초음파 주파수로 음향 특성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힘의 분포와 구조적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작품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정밀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방법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식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입니다. 체계화되기보다는 체화되었고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었으며 문서가 아닌 시연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이 끊어졌을 때 그 지식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단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술적 역량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 심오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우리가 현대과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해 방식의 차이가 그들의 놀라운 건축물을 가능하게 했던 숨겨진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 15개 이상의 원형 구조, 각각 건설되고 사용된 후 매장되었습니다. 각각은 당대의 지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무려 11,000년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것은 대략 10,000년 전, 문자는 5,3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금속 도구는 6,500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괴베클리 테페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섭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석기를 사용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신전 복합체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들은 50톤에 달하는 돌들을 조각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장소는 기원전 8000년경에 버려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변화, 인구 이동, 문화적 변혁, 자원 고갈, 내부 갈등, 외부 압력. 이론은 많지만 증거는 희박합니다. 돌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사의한 침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베크 신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기원전 2900년에서 1600년 사이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흔적이 남아있고 로마인들은 기원전 1세기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년 동안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슬람 건축가들은 서기 7세기 이후 이 장소를 개조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의 흔적은 이전 시대의 구조 위에 더 씌워졌고 각 문화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삼지창석입니다. 돌 하나당 무게가 800톤에 달하는 거석 3개, 도합 2,400톤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기초층이 존재합니다. 24조각으로 이루어진 2층의 무게는 8,400톤에 달합니다. 도합 12,200톤에 달하는 거석들이 정밀하게 짜맞춰져 기단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 기단부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분명히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으니까요. 이 기단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 장소에서 11,000년에 걸친 인간 활동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11,000년 동안 끊임없이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1,000년 동안 정착, 거주, 사용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가 이 돌들을 잘라내고 옮기고 짜맞췄습니다. 그 기술은 잊혀졌고 연대기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그토록 정밀하게 다룰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지식의 편린을 되찾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석들이 품고 있는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기 900년 식민지 시대 스페인 건축물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잉카의 석벽은 건재했습니다. 잉카의 토대 위에 세워진 쿠스코 대성당은 스페인 건축 기술의 한계로 인해 균열이 생겨 보수 공사가 필요했지만 그 아래 잉카의 석벽은 조금의 손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각형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재들이 지진의 힘을 분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제비 꼬리 모양으로 맞물린 이음매는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과 침하를 허용했습니다.
잉카의 석벽 시스템은 굽혀졌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증명되었고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지진 공학자들은 이러한 잉카의 내진 기술을 연구하고 모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500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 돌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에게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방법론, 즉 장인의 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입니다. 돌은 여전히 존재하고 구조물은 굳건히 서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실험하고 시험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알려졌던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문화적 맥락, 장인들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 눈과 손으로 정밀함을 달성할 수 있게 했던 축적된 실질적인 지식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책이 아닌 사람 안에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사시대의 경계에 세워진 돌, 기념물, 인간 능력의 증거만이 남았습니다. 원시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았고 우연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우리가 이제 막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시작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가능하게 했던 지식은 어째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단순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바르베크의 주피터 신전에서 반마일 떨어진 채석장에는 3개의 거석이 반쯤 묻힌 채 놓여 있습니다. 잊혀진 돌은 2014년에 발견되었는데 독일 고고학연구소의 조사 결과 무게가 1650톤에 달했습니다. 남쪽 돌은 1990년대에 발견되었으며 무게는 1242톤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돌이라 불리는 이 거석은 수세기 동안 그 존재가 알려져 왔으며 무게는 1000톤에 육박합니다. 3번의 시도, 3번의 포기, 그리고 3개의 묵묵한 증거. 이는 곧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에 대한 증언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거석들을 정교하게 잘라냈습니다. 분명 옮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돌들은 여전히 정밀하게 재단된 채 매끄러운 표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자랑하며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식, 우리가 언젠가 다시 기억해내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증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석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돌을 잘라냈으면서 결국 옮기는 데 실패했을까요? 이 실패의 원인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기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